안녕하세요. 쿠스달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약 한 3주여 만에 1,000분이 넘는 구독자분들께서 성원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쿠스달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닉을 쿠스달이라고 지은 것은 자주 이야기했듯이 3쿠션은 스트로크에 달려있다. 그만큼 스트로크가 3쿠션에서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파이널 스테이지다. 최종 단계고 최고 단계의 요소다라는 의미로 쿠스달이라고 지었는데요. 좀 묘하게도 쿠드론과 야스푸스, 산체스 그리고 브롬달의 그 이름에 각자가 포함되어 있어서 묘한 또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극에 가서는 스트로크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또 공부를 해 볼 텐데요. 아무튼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채워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스트로크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 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 아니면은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트로크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각인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본 영상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제 어떤 프로필은 이 영상 말미 부분에 조금 가십처럼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요. 본론부터 먼저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 림 시스템을 제가 구상을 하고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 올렸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살짝 의구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독자분들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의견을 필요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 림 시스템의 이 전체적인 어떤 패턴 원리가 5&1/2 시스템하고 뭔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과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금 이러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 스스로 림 시스템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 5&1/2 시스템과 살짝 다른 면, 그러니까 입사각이라든지 아니면은 3쿠션의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좌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5&1/2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살짝 차이가 나고 때로는 상당히 큰 편차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제 보다 더 큰 어떤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5&1/2 시스템은 뱅크샷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림 시스템은 볼 퍼스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시스템들 중에 물론 이제 뱅크샷을 제외한 나머지 비껴치기 옆돌리기, 뒤돌리기 등등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볼 퍼스트 시스템들이죠. 그런데 이 볼 퍼스트 시스템들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원리로서 이렇게 응축되어 가지고 집약된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러니까 기본 패턴에 따라 가지고 옆돌리기면 옆돌리기, 비껴치기면 비껴치기, 세우치기면 세우치기 등등에 따라 가지고 나름의 어떤 각 부분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시스템들은 있었지만 이 전체를 통합하는 볼 퍼스트 시스템은 사실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림 시스템을 이렇게 개발하고 구상을 해놓고 이렇게 보니까 특히 5&1/2 시스템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볼 퍼스트 최초의 통합 볼 퍼스트 시스템이 바로 이 림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5&1/2 시스템과 림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1/2 시스템은 말 그대로 뱅크샷 시스템이고요. 기본적으로 투팁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도 일정하게 우리가 보통 한 2.5레일 정도라고 하죠. 그죠? 2.5레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에 자료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대회전에 살짝 못 미칠 정도의 그런 어떤 색이라 그럴까요? 힘으로 이렇게 샷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투팁 고정에 한 2.5레일 정도의 스트로크로 이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 스트로크에 변화가 있으면은 적보다 좀 세게 친다든지 아니면은 팁을 좀 더 준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결과값은 달라지는 거죠. 3쿠션 도착점 내지는 좌표가. 그래서 5&1/2 시스템은 딱
투팁에 2.5레일의 스트로크 이것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뱅크샷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수구 하나가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어떤 접촉 없이 또 달리 이야기하면 다른 볼과의 아무런 관계 없이 3쿠션 지점까지 혼자서 고독하게 날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체 어떤 독자적인 변화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왜? 다른 볼과 1적구, 2적구와의 어떤 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수구가 투팁에 2.5레일 그 크기로 그냥 움직이는 하나의 패턴을, 경로를 시스템화 해놓은 것이 그것이 5.5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볼 퍼스트 시스템인 림 시스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단순히 수구가 5.5 시스템처럼 그렇게 홀로 독립적으로 날아가는 움직이는 그 경로를 갖다가 시스템화한 것이 아니라 수구와 제1적구가 서로 부딪히는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자, 볼 퍼스트 그 현상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구와 제1적구가 만나는 각도, 즉 달리 이야기하면 두께가 있죠. 그죠? 두께고 그리고 그것에 또 가해지는 팁이 있죠. 회전량이 있죠. 그리고 또 그것에 가해지는 스트로크의 세기가 있죠. 강하게, 약하게. 그리고 또 그 스트로크를 하는 큐의 스피드가 있죠. 빠르게, 느리게. 그리고 큐에 또 길이가 있죠. 큐를 깊게 넣어주는 것과 짧게 끊어치는 것과 그리고 밀어치는 것, 끌어치는 것 등등 모든 요소들이 볼 퍼스트에서는 그것들이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5.5 시스템에서는 그 일체 모든 요소들이 다 배제되고 오로지 수구 혼자서 나홀로 투팁에 2.5레일의 그 크기로 움직이는 경로만 시스템화 해놓은 게 5.5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림 시스템은 그 수구와 1적구 사이에 그 충돌에서 나타나는 일체 모든 현상과 관련되는 요소들이 그것에 다 반영되어 있다. 뭐 달리 이야기하면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보정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트로크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쿠션은 스트로크에 달려 있다라고 쿠스타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옆돌리기면 옆돌리기, 그리고 뒤돌리기면 뒤돌리기, 앞돌리기, 비껴치기, 세워치기, 그리고 뱅크샷까지 이 6개의 어떤 기본 패턴의 스트로크가 다 그 본질을 달리한다라는 겁니다. 다 본질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초보분들, 쿠리니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타격을 가미하는 타격으로 이제 스트로크를 다 하는 거죠. 앞돌리기도 타격으로 하고 옆돌리기도 타격으로 하고 뒤돌리기도 타격으로 하고 뱅크샷조차도 2.5레일이 훨씬 넘는 힘으로 타격으로 스트로크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스트로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옆돌리기, 뒤돌리기 뭐 좀 이따 제가 그냥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스트로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옆돌리기는 스트로크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화점, 그냥 뭐 종합 세트,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돌리기를 하는 그 어떤 배치, 각 패턴에 따라서 그 안에 3쿠션의 모든 종류의 스트로크가 다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돌리기 안에. 그러니까 옆돌리기 안에 옆돌리기 고유의 어떤 스트로크가 있고, 그리고 뒤돌리기의 스트로크가 있고, 그리고 앞돌리기의 스트로크가 있고, 비껴치기의 스트로크도 있고, 세워치기의 스트로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옆돌리기의 각 배치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 백화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로크의 옆돌리기. 이건 여러분들 이제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공부해 가 보면요, 그 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30점대 이상의 이제 고수분들은 뭐 다 체득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뭐 초보분들이나 한 20점대 초반에서 지금 이 3쿠션을 갖다가 즐기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돌리기는 그런 옆돌리기의 스트로크 가운데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명품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면서도, 그러니까 옆돌리기가 그냥 종합백화점 수준이다 그러면은 뒤돌리기 스트로크는 명품 뭐 관 수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비유를 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스트로크에 뭐 향연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뒤돌리기죠. 그 뒤돌리기는 그냥 일반 스트로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밀어치고 그리고 뭐 끊어치고 빠르게 치고 느리게 치고 세게 치고 약하게 치고 또 뭐 깊이 큐를 넣고 또 짧게 빼고 하는 등등 일체 모든 스트로크가 다 아주 현란하게 가해지는 게 뒤돌리기 스트로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옆돌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안에 그 6개의 모든 스트로크의 유형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앞돌리기 스트로크도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로크는 앞돌리기 스트로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초보분들이나 처음 이제 이 타격 스트로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스트로크 연습은 앞돌리기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앞돌리기 스트로크에 대해서 살짝 이제 감이 오고 난 뒤에부터는 좀 스트로크에 대해서 뭔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초보 시절에. 그래서 뭐 지인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제가 앞돌리기 스트로크부터 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돌리기 스트로크가 기본적으로 굴리는 스트로크이거든요. 앞돌리기 스트로크는 타격이 들어가면 무조건 짧아지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유리공을 굴리듯이 큐끝으로 수구를 이렇게 쭉 좀 부드럽게 밀어주는 그런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앞돌리기 스트로크를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 앞돌리기 스트로크가 극도로 부드러워지면서 뭔가 정교해진 게 세워치기 스트로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옆돌리기 배치 안에 앞돌리기와 세워치기와 뒤돌리기와 비껴치기의 모든 스트로크가 그 배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스트로크 연습은 앞돌리기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스트로크를 해볼 때는 옆돌리기 스트로크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뒤돌리기 기본 배치 나눠놓고 빵빵 때리는 스트로크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초보분들 뒤돌리기 스트로크는 제일 마지막에 하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제일 먼저 앞돌리기 스트로크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옆돌리기 스트로크를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뒤돌리기 스트로크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떤 그 테크닉과 스킬을 갖다가 가미하는 그런 스트로크로 연습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이렇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앞돌리기부터 옆돌리기 뭐 등등등의 기본 배치에 따른 스트로크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스트로크 아예 무시해버리고 오로지 타격 스트로크 하나 가지고 그 일체 시스템을 갖다가 다 적용을 시키니까 절대로 안 맞는 겁니다. 왜? 옆돌리기의 그 좁은 옆돌리기는 앞돌리기 시스템의 그 스트로크로 일단은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어떤 배치에서 그냥 뒤돌리기의 타격 스트로크로 그냥 때려버리니까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느 정도 좀 영감이 딱 이렇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5.5 시스템과 림 시스템은 그 본질적으로 다르고 5.5 시스템은 단지 뱅크샷에 국한된 매우 제한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림 시스템은 모든 기본적인 뱅크샷까지 포함하는 전체적인 모든 패턴들을 갖다가 포괄하는 볼 퍼스트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림 시스템 안에는 그 볼 퍼스트에서 나타나는 일체 현상들이 다 그게 담겨 있고 그것들이 오토매틱하게 보증이 되는데 그 보증이 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느냐? 스트로크로 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돌리기에서 앞돌리기 스트로크로 함으로써 옆돌리기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데도 앞돌리기에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는 거고요. 세워치기도 뭔가 뭐 비껴치기라든지 옆돌리기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스트로크이기 때문에 그 구도에서 그 결과값, 즉 스리쿠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볼 퍼스트 시스템인 림 시스템은 그 자체의 스트로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수구와 제1적 구간의 모든 총체적인 관계, 모든 변수들이 자동적으로 내포되면서 그것이 스스로 보증이 되어서 결과값으로 스리쿠션으로 나오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뭐 저도 처음에 이제 발견을 하고 구상을 하고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5.5 시스템과의 어떤 일치, 왜냐하면 5.5 시스템이 너무도 강력한 시스템으로 다 각인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해를 해보고 나니까 5.5 시스템은 매우 제한적이고 국소적인 어떤 시스템이다. 왜? 뱅크샷보다는 볼 퍼스트 우리 뭐 배치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요, 그죠? 뭐 거의
한 8대2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물론 이제 원뱅크, 투뱅크까지 뭐 빼버리고 3뱅크만 계산을 해보면요, 거의 뭐 한 9대1 이상, 뭐 어떤 데는 뭐 한 뱅크샷은 한 5% 정도도 안 되는 한 경기 중에 그런 어떤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볼 포스트 시스템, 특히 통합 볼 포스트 시스템인 이 림 시스템이 가지는 그 의의와 가치는 매우 크다라고 제가 자부를 하면서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평행이동법입니다. 평행이동법. 여러분들 흔히 이제 평행이동법이라면은 좀 귀찮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두 가지가 정말로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행이동법은 전혀 복잡하지 않고 너무너무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평행이동법은 3쿠션의 핵심을 넘어 골수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법을 모르고는 절대로 고수의 반열을 이룰 수 없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평행이동법은 고수들의 영업 비밀이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책이든 어떤 채널이든 한번 보십시오. 저같이 지금 평행이동법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면서 평행이동법을 강조하고 그 가치를 갖다가 중점을 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뭐 좀 비유하자면은 그냥 아주 가벼운, 아주 얇은 별책 부록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얇다기보다도 거의 한두 장이 지나지 않는, 몇백 페이지 책 가운데 한두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 그냥 부록도 안 되는 정도의 비중을 가진 것이 지금 우리 3쿠션 이 마당에서 정말로 평행이동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고 있는 대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평행이동법은 정말로 간단하고 쉽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에 비하면 이거는 뭐 그냥 애들 장난이고요. 중학교 수학에 비해도 이또 장난입니다. 평행이동법 제가 아주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그냥 어린이집 한 4, 5살 된 애들, 친구들 딱 시켜놓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앞으로 나란히 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옆으로 한 발 이동 하면 한 발 이동하죠. 평행이동법 이거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 이동. 이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이해하기 힘듭니까? 전부 다 테이블 넘버링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숫자를 가지고, 그것도 숫자가 뭐 1, 2, 3, 4 아주 간단하니까 더하고 빼고 심지어 곱하고 하면서 그 넘버링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평행이동법은 뭐 라인을 긋고 하니까 숫자보다는 약간 복잡해 보이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처음 3쿠션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고 책을 이제 한 권 사가지고 몇 번을 갖다 읽는데요. 자, 후반부 끝에 가니까 이제 투뱅크 시스템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투뱅크 시스템을 이제 하면서 무회전으로 평행 이동법을 딱 해놨는데 그게 딱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딱 반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당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보 때. 뭐 그냥 테이블 넘버링 시스템 가지고 뭐 중요한 거 외워가지고 써먹으면 되지. 평행 이동법 복잡하게 왜 라인을 긋고 그래? 저도 그랬습니다. 솔직히 지나고 보니까 너무도 바보스러운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평행이동법은 정말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 이동, 이게 답니다. 단데 여러분들이 자꾸 숫자에 이게 천착하다 보니까 라인을 끊는 데 대해 가지고 굉장히 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혐오감까지 갖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이는데, 정말로 평행이동법은 스트로크의 골수, 스트로크이 아니고 그러니까 3쿠션의 골수입니다. 골수.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가 뭐 저는 사실 제 핸디를 올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저는 보다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강력한 어떤 그 시스템을 갖다 개발해 가지고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구독자들 분들 전부 다 이 수지를 올리는 게 이게 보다 더 큰 어떤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을 제 스스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그 베이스가 뭐냐면은 넘버링 시스템은 이미 쓰레기통, 휴지통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거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책을 갖다가 한 대여섯 번 읽으면서 거의 전체를 통으로 외우다시피 했던 그 넘버링 시스템을 깨끗하게 다 지금 버려버렸습니다. 솔직히 림 시스템을 제가 이제 딱 착안을 하는 순간에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그 투뱅크 시스템의 무회전 시스템을 보면서 제가 림 시스템을 이제 구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아니 꼭 왜 무회전으로만 쳐? 왜냐하면 그 이전에 그 책을 보기 전에 저는 실전에서 투뱅크 시스템을 똑같이 치는데 무회전으로 아니고 회전을 주고 쳤거든요. 왜? 1적구에 가려가지고 무회전 라인이 안 나올 때는 입사각을 더 좁혀가지고 2팁이나 심지어는 3팁까지 주고 투뱅크 시스템을 갖다가 쳤기 때문에 아니 왜 꼭 무회전밖에 없어? 여기다가 팁을 주고 하는 방법은 없어? 하다가 문득 이 팁 기준선 라인을 갖다가 구상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구 테이블 자체가 가로로 8칸이고 세로로 4칸이죠. 그죠? 그리고 팁도 제로 팁을 기준으로 플러스 4팁, 마이너스 4팁. 역회전에 대해서는 별로 아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무튼 그렇게 8개씩 나눠지고요. 그리고 볼의 두께도 8분의 0에서 8분의 8까지. 그죠? 완전히 안 맞는 게 8분의 0이면은 완전히 정면으로 맞는 게 8분의 8이니까 그렇게 또 8등분이 엄격히 이야기하면 9등분이지만 아무튼 그 테이블의 가로가 8칸이듯이 0에서 8까지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4라는 숫자와 8이라는 숫자가 또 테이블이 정사각형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4와 8이죠. 그죠? 그래서 4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와 8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제 1적구와 수구가 만나는 타격 지점하고 쿠션 3쿠션 지점을 라인을 그어 가지고 그것을 일단 8등분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팁 기준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고 그 1팁, 2팁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옆돌리기를 처음 쳤을 때 공이 정확하게 3쿠션 지점에 딱딱딱 떨어졌을 때 저도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네. 근데 왜 이걸 지금까지 몰랐을까? 당구 3쿠션 한 200년은 쳤을 텐데 사람들이. 물론 고드롱이나 아니면은 절정 고수들은 이 림 시스템과 다르지 않는 자신만의 어떤 그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역회전 설계가 가능한 이 림 시스템은 역회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매우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제가 또 강조를 많이 하죠. 그죠? 나중에 영상이 이어지면은 역회전으로 정말로 어려운 난구를 정말 그림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아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행이동법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가 약간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배경화면을 이제 스트로크 그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행이동법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완벽하게 숙지해야 됩니다. 근데 평행이동법은 9단보다 쉽습니다. 왜? 9단은 우리가 1단부터 9단까지 그죠? 다 외워야 되죠. 그죠? 처음에 어릴 때 외운다고 다들 좀 고생했죠. 그죠? 근데 평행이동법은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짝 이동 이거밖에 없습니다. 9단보다도 훨씬 쉽고 9단보다도 훨씬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그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뭐 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영상에서 플러스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지금 이제 3대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5.5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플러스 시스템, 그리고 하나는 림 시스템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다. 왜? 5.5 시스템은 뱅크샷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림 시스템은 볼 퍼스트 통합 시스템이다. 그런데 그러면 플러스 시스템은 도대체 뭐냐? 플러스 시스템은 뱅크샷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볼 퍼스트 시스템입니다. 왜? 거의 그 입사각과 볼 수구와 적구가 이렇게 만나는 각이 그 플러스 3 시스템에서 굉장히 급하게 끊기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그 두께가 그 회전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두께로 보통 진행이 되기 때문에 뱅크샷으로 날리는 수구의 어떤 그 각도와 그리고 수구가 제 1적구를 맞고 완쿠션으로 향할 때의 회전량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3쿠션으로 와서 제 2적구를 때리는 그 에러 마진이 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거의 다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합니다. 폴리시 시스템은 딱 그 2팁이면 2팁, 3팁은 3팁으로 정확한 두께로 보내고자 하는 단축의 퍼스트 쿠션, 그러니까 완 쿠션 지점에 보내기만 하면은 거의 100% 득점합니다. 샷 미스만 안 하면 거의 100% 득점합니다. 폴리시 시스템은. 근데 여러분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야, 넘버링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스템 해봐도 그 편차가 많던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또 뭐 이게 한 칸 갔다가 어떤 두 칸 갔다가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고민 많이 했고 실전에서 또 뭐 여러 번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는 이 플러스 시스템은요 거의 적중률 100%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2팁, 3팁 주고 제 단축, 제 1쿠션에 보내는 지점에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 무조건 득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넘버링 시스템이 아닙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평행이동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구독자 1,000명 돌파 그 감사 영상을 사실은 플러스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보다도 일단 먼저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기본 개념을 갖다가 보다 더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길게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이. 그러면 플러스 시스템과 림 시스템은 그러면 똑같이 뱅크샷 시스템이면서 볼 포스트 시스템이면 왜 림 시스템 안에 플러스 시스템이 포함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림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스템을 통합하지 못하느냐라는, 제가 안 된다라고 다른 앞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인 원리가 다른 겁니다. 즉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림 시스템하고 플러스 시스템은 전혀 다른 패턴이다. 그렇기 때문에 림 시스템으로는 정확하게 뭐 다른 모든 어떤 기본 패턴을 갖다가 정의하고 분석하고 해석해 내듯이 플러스 시스템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사실 이동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플러스 시스템을 림 시스템으로 분석하면은 편차가 살짝 생깁니다. 막 포인트로 따지면 한 2, 3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편차가. 그러면은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보정값이라 해가지고 뭐 보정값을 매겨가지고 림 시스템으로 플러스 시스템을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정확하게 같은 값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그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정값을 갖다가 더해가지고 플러스 시스템을 림 시스템으로 통합해가지고 림 시스템이 진짜로 완벽한 볼 플러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왜? 본질적으로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플러스 시스템을 억지로 가져와가지고 보정값을 줘가지고 그 림 시스템의 일부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 플러스 시스템은 다른데요. 림 시스템하고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 시스템을 갖다가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구사하는 방법은 뭐냐? 이론은 뭐냐? 평행이동법입니다. 평행이동법. 그러니까 림 시스템과 플러스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전에 구사할 때에 작도를 그려내는 방법은 평행이동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평행이동법은 뱅크샷 시스템인 5.5 시스템 그리고 볼 포스트 시스템이자 통합 뱅크 시스템이기도 한 림 시스템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 모두를 포괄하는 원리 중에 핵심 원리죠. 골수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이동법을 모르고는 사실 뭐 제 영상을 평행이동법을 베이스로 하지 않고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영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행이동법 정말 싫어.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 이동 이거 정말 어렵고 정말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영상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실 분은 평행이동법은 완벽하게 숙지해서 9구단 그 이상으로 DNA에 딱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배치를 딱 봤을 때 평행이동법으로 설계가 딱 들어가면은 아무리 길어도 5초 안에 딱 설계가 딱 나옵니다. 어떤 배치에서든. 그러면 그 5초 이후에 한 10초나 15초 동안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키스를 빼는 것. 일단 키스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해결되면서 뭐다? 포지션 플레이까지 생각하는 그것이 한 20초에서 25초 사이 정도의 일단
적립이 되고요. 그리고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그러니까 한 30초 전후로 해가지고 샷이 나가는 그 정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물론 30초 넘어가면 그 클럽에 가면 싫어합니다. 같이 게임하는 분도 그렇고 사장님도 싫어합니다. 왜? 게임 템포가 빨라야지 한 테이블에 한 게임 정도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돌아가면은 수익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한 30초 가면은 굉장히 늦게 친다고 클레임이 들어옵니다. 저도 그런 거 겪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28초 조금 넘었는데요. 그것도 딜레이 플레이 한다고 늦게 친다고 사장님을 통해 가지고 제보고 클레임을 들어오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1.5초 정도 넣더라고요. 1.5초 넣는데 한 이닝당 그게 늦게 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 30이닝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분 정도 차이 납니까? 그 정도 차이 나는 거 가지고 아무튼 클레임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뭐 말이 조금 엇나갔습니다만은 적어도 5초 안에 5초면 충분히 설계가 됩니다. 평행이동법이 완벽하게 되면은 물론 조금 복잡한 시스템은 한 10초 정도 걸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기본 패턴은 거의 5초 안에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키스, 포지션 플레이까지 한 20초 안에 이걸 딱 정리해 가지고 샷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공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게 바로 평행이동법이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 이동.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싫으시면 3쿠션은 안 넣습니다. 그 넘버링 시스템 책을 갖다가 수십 권을 외워보십시오. 딱 그 넘버링 시스템 그 수준에 딱 갇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에 그러니까 뭔가 스트로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전략, 구상 이쪽으로 이게 이제 확장이 되어야지 수시도 올라가고 실력도 느는데 그 테이블 넘버링 숫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 숫자를 떠올리는 게 마치 뭔가 3쿠션의 목적인 양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지금 뭐 10점대라든지 아니면 20점대 초반 정도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스템을 맹신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 넘버링 시스템에 지금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좀 주객이 전도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강조를 한 거는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림 시스템은 통합 볼 포스트 시스템으로 5&1/2 시스템과는 다르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어떤 변수들이 스스로 오토매티컬하게 보정이 되면서 3쿠션 값을 갖다가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리고 플러스 시스템은 림 시스템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그 플러스 시스템조차도 뭐다? 평행이동법으로서 완벽하게 구사하고 구현해낸다. 따라서 평행이동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한 발 이동. 이게 무조건 돼야 된다라는 거. 요까지 제가 압축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약간 여담으로 제가 왜 이제 3쿠션을 갖다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됐는가 하는 그 어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뭐 스포츠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축구 채널도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미어리그가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함께 좀 쉬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축구는 제가 어린 시절, 유소년 시절에 저희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축구만 했습니다. 축구만. 물론 그 뒤로 이제 중학교 지나가면서 뭐 축구하고는 멀어졌지만은요. 아무튼 제 꿈이 당시에는 분데스리가 가는 게 꿈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베스트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가 아니고 분데스리가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있다가 차범근 선수가 갑니다. 아무튼 축구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고요. 그럼 이제 당구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취미죠. 뭐 바둑도 조금 제가 두는 편인데 뭐 아무튼 대학 시절에는 바둑보다는 당구를 뭐 가장 많이 쳤죠. 당시 이제 제가 사구를 한 500 친구들하고 치면 뭐 700 놓아라 이래가 700도 치고 이랬는데요. 그냥 한 500 정도 쳤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당시에 500은 엄청난 고수였습니다. 사실 뭐 제 대학 다닐 때도 대학에서 제 기억으로는 정 선배라고 있습니다. 이과 쪽이었는데 그 선배가 저보다 한 학번 정도 빠른데 사구를 1000 쳤습니다. 당시에 학생 신분으로 천친다라는 이야기는 상상도 못할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제가 한 500 정도 500 쳤는데 당시는 뭐 대대는 거의 안 쳤습니다.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도 있긴 있었습니다. 신림 사거리에 헐리우드 당구장이라고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PBA 그 공식 테이블이 헐리우드 테이블이죠, 그죠? 그 테이블을 지금 생산하는 그 기업의 대표이신 그 어느 분이 그 뭐 회장님이고 어느 분이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그 형제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 두 분이 신림 사거리에서 헐리우드 당구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자주 갔고 그것도 우리 대표님하고도 자주 쳤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날 가니까 앞에 카운터 앞에 크다란 테이블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뭔지 뭐 이름하여 이제 국제식 대대 테이블인데 그때 당시는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 한 게 취재해가지고 했는데 지금같이 뭐 터치패드로 뭐 카운터 올라가고 그리고 에바 나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고요. 당시 그 카운터는 블랙보드 칠판에다가 이 라인을 쭉 꺼가지고 이닝이 딱 기록돼 있으면 그 분필 가지고 한 개 쳤으면 한 개, 못 쳤으면 꼽혀 치든지 동그라미 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 쳤을 때 그 느낌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공포스러웠습니다. 공포. 제가 사구를 500 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래도 뭐 쳐내겠지 했는데 제 기억을 한 20이닝 동안 한 개도 못 친 것 같습니다. 처음 그 대대에서 칠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게 그 이후에 한 3년 전에 잠깐 또 한번 쳐보자고 했을 때 정말로 그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그 당구는 자신감으로 치는 건데요. 그 기본 담화가 오면은 더 두려운 겁니다. 이건 혹시 또 빠지는 거 아닐까? 혹시 또 못 치는 거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들면 아니나 다를까 빠지든지 실수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때 처음 이제 대대를 한번 경험을 해보고 당시 대대는 또 당시만 해도 꽤 비쌌습니다. 요금이 그때 뭐 40년 전인데도 10분당 300원인가 했습니다. 벨기에 공으로 치면은. 근데 대대는 그 요금이 거의 두 배였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시간도 길기 때문에 그 대표님하고 한 게임 쳤는데 졌다 이러면은 당연히 집니다. 뭐 제가 이겨본 기억은 없습니다. 시간도 엄청 길게 걸리기 때문에 거의 중대 사구에서 한 7, 8게임 졌을 때 경기 요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못 치는 겁니다. 학생 신분에서는. 물론 그때 뭐 과외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수익은 있었지만 그 대대를 칠 정도의 어떤 그거는 못 됐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대대는 뭐 안 치다가 한 3년 전인가 한번 PBA가 이제 막 활성화되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스트로크 문제. 그때 당시 지금 PBA 프로인데요. 제가 뭐 윤모 프로인데 한번 연달아서 한 3게임인가 쳐봤습니다. 쳤는데 물론 3게임 제가 다 졌죠. 다 졌는데 그때 이제 그 윤 프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사장님 3쿠션이라는 게 이 팔 진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큐를 전후로 움직이다가 볼을 갖다가 딱 밀어 가지고 볼을 앞으로 이렇게 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게임 끝나고 난 뒤에.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친구가 뭐 뻔한 이야기를 왜 하지? 제가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아직은 아니야.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왜냐하면은 사구는 지금 쳐도 그냥 뭐 큐 들고 마세로 툭툭툭 치면은 웬만큼은 되는데 이 당시에 그 대대 3쿠션은 정말 악몽과도 같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일단은 좀 쉬자. 이따가 쳐보자. 마음에 좀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되면 쳐보자 이러다가 이제 한 번은 막 그냥 사구를 한 1000까지 한번 쳐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구는 이제 좀 더 신중하게 포지션 플레이 하고 그리고 샷 하나하나마다 승리를 다 하면은 한 500 수지에서 700 수지까지는 갑니다. 사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세리가 오면은 한 50개 정도 드리블링 하면서 우리 흔히 아도를 뺀다 그러죠. 투포인트 안에서 이렇게 1, 2 적구를 컨트롤하면서 모아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실수를 안 하고 하면은 뭐 1000까지는 안 치겠나 하고 이제 사구를 치러 갔다가 또 이제 당구를 치게 되니까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한번 봤죠. 그 사구 채널 보다가 문득 3쿠션 채널인데 그 채널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 3쿠션을 쳐야겠다. 다시 쳐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채널 이름이 뭐냐면 제가 댓글에도 달았지만 밀끌 당구 TV입니다.
처음 본 거는 밀걸 다이제스트입니다. 거기는 영상이 한 20몇 개 정도밖에 안 올라 있었는데요. 첫 영상이 먼저 제가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제가 뭐 이렇게 아무런 허락 없이 거론하는 것이 그 채널에 대해서 결례가 되는지 그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많은 영감을 얻고 지금도 보고 배우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 결례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밀걸 TV의 방장님이 스킬 트리, 그러니까 스킬의 나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어떤 스킬을 보유하고 계신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스킬 트리 님이 첫 번째 이제 제가 본 영상이 뭐냐면 좁은 각에서 옆돌리기를 가지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의 백스트로크 없이 그냥 큐커스로 밀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쳐야 된다 할 때 제가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스리쿠션이 안 됐던 거야. 왜? 이 사구 치듯 습관이 들어가지고 뭐 밀고 땡기고 하는 그 타격 중심의 그런 어떤 스트로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윤프로가 사장님 그 팔 진정 운동을 통해 가지고 큐에 힘을 실어 가지고 볼을 굴리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 친구가 말이야, 뭐 그냥 사장님은 이게 지금 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좀 고치십시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이제 이해가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당구의 스트로크의 기본은 굴리는 스트로크이다. 그 굴리는 스트로크의 가장 대표적인 스트로크가 앞돌리기 스트로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돌리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야, 맞네. 스리쿠션이라는 것이 뭔가 이런 어떤 스트로크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어떤 게임 스포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제 스리쿠션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하게 됐던, 그게 작년 한 8월 9월 정도 됐습니다.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다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정액제 당구장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지금 이게 울산 방구동 5거리에 있는 원투 당구 클럽에 협찬을 얻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상단 카메라 해놓은 거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뭐 연습을 이제 주로 하면서 뭐 게임은 거의 안 합니다. 게임할 시간 동안에 오로지 뭐 테이블이 나면은 연습하고 그동안 또 생각했던 것들 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보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다가 이 림 시스템이 이제 딱 구상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솔직히 이제 뭐 넘버링 시스템은 거의 다 폐기하다시피 했습니다. 폐기하다시피 했고요.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 자꾸 좀 잡슬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스리쿠션은 평행이동법을 그 근간으로 하고 평행이동법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보다도 높은 수준의 스리쿠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은 시일 동안에 구독자 1,000명 돌파하면서 뭔가 이제 유튜브 채널로 쓰였던 그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게 단시간이 되었다는 데서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에 걸맞게 보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스리쿠션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실력 향상을 이어가는 그런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